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보험 실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의 본질입니다. 자,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제도로서 기본 특성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경제주체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담 또는 감수하는 재무적 위험관리 제도이다. 그러니까 뭐 보험에 대한 정의인 거죠. 그리고 보험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으로는 대수의 법칙, 수지상 등의 원칙, 보험가입자 평등 대우의 원칙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해서 보험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 그리고 평등 대우의 원칙. 자, 그리고 보험은 개별 경제 주체의 생활 안정이나 산업자금의 공급, 신용의 강화, 손해 방지, 위험 분산의 국제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인 사행성과 비등가성으로 인하여, 그래서 지금 여기 앞쪽에는 이제 보험에 있어서의 장점이죠. 장점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인 사행성, 그래서 요행성과 비등가성입니다. 그래서 사행성은 당연히 이제 도박, 이게 이제 사행성이 있는 것이고, 비등가성은 이게 등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같다는 것인데 이게 같지 않다는 거죠. 같지 않다. 그래서 비등가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역기능적 요소도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덕적 위험,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이제 역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 어떠한 요인 때문에 사행성과 비등가성으로 인하여. 그래서 등가성이 아니라 당연히 비등가성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의 개념입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사회에서는 갖가지 위험이 생겨나 오늘날 우리들이 무수한 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태풍이나 홍수, 지진,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사망, 상해, 질병,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이르는까지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들의 경제생활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 이러한 사고나 재난에 직면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자, 그런데 혼자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히 인류는 여럿이 힘을 합쳐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과 보험이라는 금융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당연히 지금 여기 앞쪽에 있어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합체해서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내었다. 자,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 자,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의 크기를 계산을 해볼 때 이제 동질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합쳐서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험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하나의 단체, 해서 즉 위험단체나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내어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연히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 금전으로 금전이나 기타 재산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위험 집단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요율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험회사에게 납부를 하고, 그럼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인수를 한다는 거죠.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위험단체,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우선 동질의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를 전가를 시키는 거죠. 누구에게? 보험회사에게 전가를 시키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으면은 당연히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에 있어서는 당연히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또한
위험은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전을 각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질적인 것이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위험입니다. 위험은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위험이 한 사람은 굉장히 크고 한 사람은 작고 크고 작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위험성이 큰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불합리하게 위험 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단체가 균질의 위험, 균질 해서 지금 위험의 사이즈가 같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위험의 동질성이 있어야 동일한 기간 내에 사고 발생률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적 기초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험의 동질성으로 인해서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화 발전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보험약관에서 부보위의 기술에 의해서 정해진다. 위험이란 재무적 손실의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손실은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며 사고 자체는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은 그 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와 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불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언제 화재가 날지 언제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 그리고 발병 등과 같이 사고 발생 여부는 확실하지만 그 발생 시기가 불확실한 것, 그래서 지금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하고 시기가 불확실한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우선 지금 이제 교통사고처럼 언제 발생될지, 그리고 손실은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며 사고 자체는 화재, 교통사고 등과 같이 그 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발생 여부입니다. 발생 여부 해서 발생이 되냐 안 되냐 해서 발생이 된다,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손실하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사망, 발병 등과 같이 사고 발생 여부는 확실하지만 그 발생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로 구분된다. 해서 두 번째로는 시기라는 거죠. 해서 인간이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사망을 하게 된다. 근데 사망하는데 언제 사망할 것이냐 해서 언제, 아니면은 사고가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자, 해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은 지금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절대적일 필요까지는 없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면 족하다. 즉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불확실하기만 해도 상관이 없다. 자, 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발생이 되느냐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발생이 된다면은 언제 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어도 상관없답니다. 자, 그리고 이는 보험의 선의성에서 생겨나는 특징으로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소급보험에서 그 예를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질의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해서 동질의 위험에 대한 대비로서 지금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지금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동질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 여부 그리고 발생 시기, 그리고 반드시 객관적이고 절대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여기도 동질의 위험에 대한 대비. 자, 그리고 자, 동질의 위험에 대한 대비로서 지금 과거의 기간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그 소급보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자, 해서 지금 소급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급보험, 그러면은 지금 시기를 소급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청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해서 장래를 향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소급해서 보험을 가입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보험의 선의성에서 생겨나는 특징으로서 어떤 특징? 주관적이고 지금 상대적이면 족하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의성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간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소급보험에서도 그 예를 들 수 있다. 해서 소급보험은 이제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죠. 해서 해상 공제에 있어 가지고 배가 이제 출발해서 어느 지역까지 가서 다다르기까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전기간
출발하기 전까지도 소급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럴 경우에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도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보험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위험단체를 통한 위험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위험단체를 통한 위험의 분산. 그래서 위험단체가 구성이 되어지고 이것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분산을 시킨다. 자, 보험은 다수인의 금전을 각출하여 공동의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기금의 축적을 위하여 다수인 사이에서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는데 이를 위험단체나 보험단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용어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단체, 보험단체. 그리고 이 단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주체를 보험자라고 하며,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됩니다. 보험자. 그리고 이 보험자에게 금전을 내고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을 보험가입자라고 한다. 따라서 보험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 위험단체를 관리자인 보험자에게 금전을 내어서 그 위험단체에 보험기금을 마련하고 그 보험자로 하여금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기금으로 재산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은 한 구성원의 위험을 위험단체를 통하여 구성원 전원에게 전가하고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면 1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거는 보험료 납부입니다. 보험료 납부. 그리고 만인은 1인을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해서 이제 밑에 위험단체의 각 구성원이 내는 금전이 위험단체의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관계를 말하고, 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만인은 1인을 위하여는 공동기금으로 사고를 당한 구성원에게 금전 기타의 재산적 급여를 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 그리고 이 점에서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서로 위험을 나눔으로써 위험을 극복하는 제도이고, 보험의 역사는 바로 위험단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위험단체 여러 명으로 구성을 시키고, 이게 보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험의 본질이다. 그래서 위험단체의 역사이다. 그래서 보험의 역사는 위험단체의 역사이다. 자, 그리고 대소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일단 요율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대소의 법칙 그리고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책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의는 보험은 대소의 법칙에 따라서 미리 사고 발생률을 예상하고 해서 위험률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자가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균형을 유지되도록 계획하는 통계적 계산적 기초 위에 있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사위 눈을 이제 여러 번 던지면 이제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확률에 기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대수의 법칙입니다. 사고의 발생은 개인에게는 우연한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관찰하면 사고가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대수의 법칙 또는 대량성의 법칙이라고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하고 똑같은 말이 대량성입니다. 대량성 해서 매스 해서 대량 대중 해서 대량성 많이 던진다는 거죠. 많이 경우의 수를 많이 놓고 본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집에 화재가 발생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가옥을 대상으로 수년간 통계를 내보면 연간 화재 발생률이 일정한 값으로 수령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통계를 내보면 전체의 사망률이나 각 연령층에서의 사망률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수의 법칙은 경험적 확률인 사고 발생률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자, 여기에 결론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란 경험적 확률로 인해서 발생되는 법칙. 그래서 경험적, 즉 통계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지 상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일단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대수의 법칙으로 인해서 미리 일정 기간 동안의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총액을 예상할 수 있고, 해서 만약에
60세에 있어서 남성이 사망할 확률, 그리고 80세의 남성이 사망할 확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산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얼마만큼 지급될 것이다,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면은 그 예상 금액을 위험단체의 구성원에게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바로 보험료이다. 그래서 순보험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차후에 공부하시겠지만 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지고,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순보험료, 그러니까 적립보험료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위험보험료 해서 그냥 순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이렇게 산정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위험단체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료의 총액과 그 기간 동안 사고를 당하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 또는 급여 및 반대급여 균형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지금 급여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 급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 그리고 보험금 지급, 그래서 이게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서 급여 및 반대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의 총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하여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위험단체는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험단체 자족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족성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위험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보험금을 너무나 많이 타갔다 해서 3억을 타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 단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지만 여기에 3억이 지급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나도 3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단체 자족성의 원칙, 이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에서의 생명표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대소의 법칙과 관련하여 생명표라는 특수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표는 사람이 얼마만큼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표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표라 함은 대소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의 연령별 생사잔존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말한다. 이 생명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생명표하고 경험생명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 통계에 의한 사망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이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표를 나타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입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 생명표가 나타나 있고, 자, 그리고 경험 생명표는 그러면은 뭔가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 생명표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보험 가입을 한 적이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생명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그러니까 이제 농협이 이제 예전에는 공제였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경험치를 근거로 작성된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본 사람, 즉 보험에 가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표를 산출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사람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사망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서 생명표를 분류하기로 한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서는 1976년부터 국민생명표를 보정한 조정국민생명표를 사용하다가, 그래서 76년부터는 국민생명표를 보정한 국민조정생명표를 사용하다가, 자, 86년부터 실제로 보험가입자들이 사망 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경험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제 2006년도에는 5회 경험표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76년도니까 76년도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민생명표 이걸 가지고 조정을 좀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 중에서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노숙자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 노숙자들의 이제 사망률을 가지고 와서 보험료로 책정하게 되면은 위험 집단에 있어서 보험료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게 이제 책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민생명표를 사용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 86년부터는 이제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이게 매번마다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경험생명표, 지금 현재는 보험에 가입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는 이제 국민생명표였고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경험생명표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험생명표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자를 기초로 해서 생명표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험 가입자 평등 대우의 원칙입니다. 자, 보험은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개의 보험 가입자는 위험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을 뿐이고, 위험단체에 반하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당연히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위험집단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보험가입자 평등대우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상호보험에서 뿐만 아니라 영리보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개개의 보험가입자는 모든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보험료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보험사고의 범위나 면책사유, 해지사유 등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약관에 의해 가지고, 표준 약관에 의해 가지고 모두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원칙을 모든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도식적인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일한 보험료가 아니라 동일한 보험금이라는 얘기죠. 보험금. 그래서 가입자 평등 대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위험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위험량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위험률 그리고 보험금액 등에 따라서 각기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위험률과 보험금액 등이 동일한 보험가입자끼리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취지이다. 그래서 리스크의 크기가 같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이 원칙은 절대적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 상대적 평등입니다. 또한 단체보험이나 인터넷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판매 비용이 절감되므로 해서 부가보험료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부가보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은 합리적인 보험경영의 결과로서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보험이나 인터넷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가입자 평등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이 되면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이나 위험 인터넷보험에 있어서는 순보험료는 정상적이지만 그대로 똑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의 양이, 위험의 양이 동일하면은 동일한 순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부가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체보험이고 인터넷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총보험료를 싸게 받는다고 해서 평등대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업법에서도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의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이나 특별이익의 제공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용한다. 해서 기초서류에 의해 가지고 해서 건강검진표를 받았다 해서 단체로 가입을 시킨다. 이러면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원칙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할인은 순보험료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해서 순보험료에는 안 되는 것이고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의해서 그 실현이 확보되며, 또한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정이 아니라 거래권 내에서의 정형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약관을 해석해야 된다는 보편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의해서 유지된다. 그리고 우리 보험업법에 있어서도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보험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에 대해서 금품이나 보험료 할인 등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과 유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험과 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 보험은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저축은 혼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개인이 혼자서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저축은 반드시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저축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저축은 개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고 타인과의 경제적 결합관계 등을 통해서 공동기금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그래서 지금 혼자서 하느냐 아니면은 위험 집단에 이제 가입이 되어서 보험회사의 위험을 이제 공여를 하느냐 아니면은 개개인 혼자서 하느냐. 그리고 공통점은 당연히 이제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보험과 저축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축의 요소를 가미한 보험 상품이 판매되기도 한다. 특히 생명보험은 저축의 요소가 있으나 이는 생존 또는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저축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저축을 통해서 이제 가능은 하지만 보험은 여러 명이서 같이 한다. 자, 그리고 보험과 공제입니다. 자, 공제는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소액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의 제도이다. 그래서 이제 농협이 예전에는 이제 공제였던 거죠. 그래서 공제의 의미는 직장, 직업, 지역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운송조합 아니면은 무슨 조합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되어서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상호부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하지만 그 가입자의 범위가 일정한 직업, 직장,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보험 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보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공제는 이게 범위가 작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과 보증입니다. 자, 보증에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지는 단순 보증. 그래서 보증인 제도죠. 그래서 1번에 나오는 것은 보증인 제도. 보증인 제도인데 단순 보증이냐 아니면은 채무자의 동격에 있는 연대 보증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행위로 사용주가 받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신원보증.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융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원보증에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해서 이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인. 그리고 이 고용인이 와서 일을 하면서 뭔가의 손해를 사용자에게 입혔을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보증 해서 여기에 보증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보증인 제도는 따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회사, 그래서 보증회사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증인은 사용자에게 만약에 고용인이 가입을 하고 고용인이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사용자에게 보증인이 보증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다시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상품 판매 시 일정 기간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 아니면은 공사가 끝난 후에 일정 기간 완성물에 생겨나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하자보증이 있다. 해서 품질보증이나 하자보증. 그러니까 품질보증, 하자보증은 당연히 물건을 판매했을 때죠. 그래서 그 물건이 단일 품목이면 품질보증, 그리고 공사, 이제 큰 물건인 경우에는 하자보증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증은 보험과 다음에 같은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험은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양 당사자,
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이지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 한 명 더 들어간다는 거죠. 해서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사 간의 계약이다. 해서 지금 고용인이 이제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보증보험사 여기가 보증보험사 이렇게 3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에서 담보로 하는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위험, 즉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화재, 자동차 사고 등과 같이 발생 확률 해서 P가 이제 확률이죠. 확률 해서 possible 해서 확률 자체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1이 된다고 하는 것은 100% 일어난다.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중간값에 해당되는 것이 보험 상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증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보험계약자의 통제하에 있는 위험이 대부분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손실 발생 확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일어날 확률이 제로이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이게 보증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신원보증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나 건설공사의 이행보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공사 불이행 등의 위험은 모두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계약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안 되겠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회사의 공금을 훔쳐서 달아나겠다. 이런 의도로 가입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손실 발생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보증에 있어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성격은 위험보험료, 위험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보증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성격은 보증보험회사의 신용을 공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자,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계약자, 보증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회사,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자가 보증회사에 가입을 해서 보증회사에서 이제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보증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신용을 공여한다는 거죠. 신용 공여에 대한 대가에 대한 수수료라는 얘기입니다. 수수료. 자, 수수료하고 위험보험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제로냐 아니면은 0에서 1 사이냐에 따라서 이제 보험과 보증이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자,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행사하지 않는데 보증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게 그러니까 회사에게 사용주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보증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증과 보험이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은 보증인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해서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자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보증에 가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특히 품질보증이나 하자보증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것으로 매매도급 계약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독립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품질보증과 하자보증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품질보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을 샀다. 그러면 에어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품질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물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건물 구입에 따른 하자보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요것만 커버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은 어차피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보증에 있어서는 원거래에 뒷받침해서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서 품질보증이나 하자보증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보험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증인의 지위에 서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이는 보증과 보험의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과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조화시켜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섞여서 이제 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과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당연히 불법이고 사행성을 조작한다. 그리고 보험에 있어서도 사행성이 있고 비등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은 이제 위법이냐 아니면은 유효한 계약이냐. 자, 도박은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급여 의무를 지게 되는 이른바 사행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 자, 특히 복권, 경마, 경륜 등은 다수인이 낸 금전을 소수인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통계적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적법한 제도이지만 도박은 일확천금을 꾀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효용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도박은 사법상 무효가 된다. 이른바 보험은 도박처럼 사행성을 띠고 있으므로 도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험과 자가보험입니다. 자, 보험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고 자가보험은 셀프죠.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자, 자가보험이란 일정한 시설물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의 이용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립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거의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체하는데 비용이 5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이걸 10년 동안에 해가지고 스스로 적립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지금 1년에 500만 원 정도는 적립을 스스로 시켜 놓겠다. 이게 자가보험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구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일정한 수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정무관리 기업체는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대신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른바 자가보장 규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자가보험의 일종이다. 그런데 현재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 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주체가 독자적으로 금액을 적립하고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이 아니라 위험을 스스로 보유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험의 증가가 발생하는 보험과는 달리 해서 위험을 전가시킨다는 거죠. 보험회사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죠. 해서 이것과는 달리 자가보험에 있어서는 위험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고 보유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자가보험의 경우에도 단순한 저축과는 달리 자신의 위험에 대한 수리적 예측과 지급준비금을 별도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저축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자, 해서 이제 보험과 유사 제도에 있어서 이제 보험과 뭐 어떤 점이 동일한지 해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나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는지를 이제 각각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의 효용입니다. 효용. 자, 효용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서 이제 가치가 증가된다는 거죠. 가치가 증가된다. 그래서 사용했을 때, 이용했을 때의 그 가치가 증가된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입자 측면입니다. 가입자 측면에 있어서는 보장적 효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이제 효용이 발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축적 효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분산뿐만 아니라 저축의 기능도 이제 함께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 저축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력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제 약관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립된 그 보험료를 가지고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약관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력이 증가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농협 경영상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농협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측면,
고객 측면인 것이고, 그 다음 농협 측면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협동과 상부상조 정신이 바탕이 되고 있는 농협보험사업의 활발한 전개는 농협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의 고유 기능인 보장 기능과 환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농협의 타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용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이제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고 경제 사업에 있어서도 연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경영 수지에 손익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사회적 측면입니다. 자, 농협보험은 장기 안정 자금의 조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대, 농촌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유가증권이나 금전신탁에 투자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내자 동원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업시설, 가축에 따른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기근을 담당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이제 보험사업은 이제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따른 불안전성을 제거하고 복리를 증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농협보험은 민영보험이 취급하기 꺼려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해보험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금 농협 수지의 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서 농협 측면에서의 효용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효용이라는 것을 이제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